자, 얘들아 수업하자. 오늘 수업 블랙라벨 중학수학 공식집에서 58쪽 2학년 과정이지. 1차 부등식과 그 활용 부분 개념 설명할게. 지금 목포뿐만이 아니지, 전국적으로 막 눈이 엄청 많이 오고 난리도 아니다, 그치? 독감들 조심해야 되고, 우리 큰아들이 독감으로 이틀째 뭘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항상 평상시에 손 잘 씻고 잘 먹고 엄마 아빠들이 좋다고 챙겨주는 거는 잘 챙겨 먹기. 자, 58쪽 봅시다. 1차 부등식이라고 했죠. 등식이라는 말도 들어봐서 기억이 날 거고, 부등식이라는 말도 들어봐서 기억이 날 거야. 등식이라는 건 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식, 그게 등식이었지. 등식은 다시 두 가지로 갈라볼 수 있었어. 방정식과 항등식이라는 애로 구분해서 볼 수 있었고, 부등식이라는 건 부등호를 이용해서, 부등호라는 건 여기지. 작다, 왼쪽을 기준으로 누가 누구보다 작다, 누가 누구보다 크다. 여기 밑에 짝대기 하나씩 있는 건 같다까지 붙어 있는 거니까 누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하를 표현하는 거고, 자, 왼쪽을 기준으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상을 표현하는 거야. 자, 이렇게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거, 여기 네모 박스에 있는 것들 잘 읽어보고, 부등식에서 주의할 게 있다면 너희는 크기 개념을 크다 작다만 생각하고,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데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크기 개념 이야기할 때 같다도 항상 넣어놓고 생각할 것. 왜냐면 A가 B보다 크지 않다, 그러면 작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지 말라고. 작거나 같다까지 꼭 짚어서 이야기해야 돼. 자, 부등식의 좌변과 우변, 등식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기호의 왼쪽을 좌변, 오른쪽을 우변, 좌변, 우변 합쳐서 양쪽 변, 양변이라고 할 거야. 자, 그 다음 부등식의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값을 그 부등식의 해라고 할 거야.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이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우리가 등식 풀 때 배웠던 이항 그대로 이용해. 똑같아. 2x 부등호 그대로 놔두고 얘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4. 똑같이 양수로 양변을 나누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걸 부등식의 해, 요게 해야. 부등식의 해를 풀었을 때 해를 구했을 때 x가 2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범위로 나오겠죠. 자, 여기도 너희가 한번 읽어보고 하면 될 것 같고, 자, 부등식 성질 별표 하나. 등식의 성질 4가지 있었던 거 기억나지? 거기하고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 약간 특이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등호 놔두고 양변에 더하거나 빼거나 했던 그 계산 방식 그대로 풀면 돼. 그리고 부등식의 양변에 뭐라고 돼 있어?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별표 하나. 부등호의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혹은 나눈다면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줘야 돼. 무슨 얘기냐면 블라블라블라 하고 계산을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해라는 게 x 값만을 얘기하는 거니까 x 앞에 곱해진 2-2로 양변을 나누겠잖아. 그러면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 x
부등호 방향 반대로 뒤집고 짝대기 하나 그대로 쓰고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야. 부등식 풀 때는 음수였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 그거 하나만 딱 주의하면 돼. 근데 주의할 게 많지도 않은데 꼭 그 주의하라고 한 내용을 잊어버리고 자기 맘대로 풀어버리는 사람들,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주의하라고, 알았지? 자, 그 다음 부등호를 요거를 요렇게 바꾸어도, 그러니까 등호가 붙어 있는 거여도 부등식 성질은 그대로 성립한다. 그 다음에 시계값의 범위 구하기 그랬어. 이건 그냥 너희가 읽어봐. 실제 문제 만났을 때 설명하는 게 편할 것 같아. 1차 부등식 봐보자. 방정식도 그렇고 부등식도 그렇고 몇 차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식에서 문자의 최고차 수를 찾았을 때 최고차가 1차이면 1차식 이렇게 얘기했었지. 자, 부등식에서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 그 말은 좌변으로 모두 이항해라. 그 말은 우변을 0으로 정리 다 해놓고 보았을 때 0으로 이렇게 다 정리를 했는데도 좌변에 1차식이 있다면 얘는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어떤 경우냐면 요 예시로 준 식 봐봐. 요 식은 얘를 1로 이항해 볼게. x하고 이항하니까 플러스 2로 바뀌어서 얘가 여기로 이항하면 x 플러스 2로 바뀌어서 우변은 0이 되고 이렇게 됐지. 최고차 몇 차야? 1차죠. 그러면 얘는 1차 부등식이 맞거든? 그런데 얘는 이 상태로 보고 그냥 1차 부등식이에요 대답하는 사람 있어. 아니야. 방금 몇 차식인지 알려면 우변을 항상 0으로 정리해 놓고 봅시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항했을 때 2-2x니까 문자항이 없어져 버려. 식이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문자 없죠. 1차 부등식 아닌 거야. 자, 그 다음 1차 부등식 풀이. 1차 부등식을 풀 때 우리 부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풀 거야. 풀 거고 아까 주의할 1차 부등식 성질 뭐였어? 음수를 양변에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위치 반대 방향으로 바꿔주는 거, 입 벌리는 방향을. 자, 여기서도 이제 푸는 방법 보여줬고 주의할 거 여기. 자, 이때 양변을 곱해주거나 나눠주는 a가 0보다 작다면 부등호 방향 꼭 반대로 바꿔주기. 자, 여러가지 1차 부등식 풀이 봐봐. 1차 방정식 풀 때도 그렇고 부등식 풀 때도 그랬고 이제 항상 활용의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요 세 가지가 꼭 나오지. 괄호가 있을 때, 개수가 소수일 때, 개수가 분수일 때. 괄호 있을 때는 괄호 다 풀고 동료한끼리 정리하고 풀면 되고, 소수였을 때는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요런 애들을 모든 항에 곱해서 소수가 아닌 꼴로 만들어 풀어야지 우리가 편하니까. 여기서 주의할 거 모든 항에 있지 말고 곱해주는 거. 그치? 동생한테만 사탕 10개 주고 너희한테 안 주면 짜증나잖아. 항상 공평하게 모든 항에. 그 다음 개수가 분수였을 때도 그러니까 분수였을 때 왜 양변에 최소 공배수로 곱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분수 형태면 내가 계산할 때 일단 불편감을 느끼잖아. 분수가 아닌 애로 바꾸고 싶어. 꼴 보기 싫다고 그냥 지울 순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분모들을 모두 없앨 수 있는 최소 공배수를 모든 항에 곱해주는 거야. 누구 하나 빠뜨림 없이. 자, 그렇게 해서 풀어내면 되고, 부등식에 해가 주어지는 경우 봐봐. AX가 1보다 작다의 해가 X가 B보다 작아요. 이렇게 해를 알려주는 문제가 있거든. 이때의 너희가 포인트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살피면 돼. 부등호 방향 안 바뀌었죠. 그러면 그냥 A로 나누고 A 자체가 양수였겠다 라고 생각하고 풀하는 거고,
주의할 건 이제 요 문제지. 얘의 해가 요렇게 나왔대. 그러면 어디에 너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그랬어? 부등호 방향이 변동이 있나 없나 보라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죠. 바뀌었다는 건 양변을 나눈 A가 음수였겠구나. 그걸 캐치하고 풀어내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그 밑에 100점 노트 또 봐보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는 부등식 풀이. 절대값 안에 이렇게 수가 들어있으면 그냥 플러스 5 꺼내놓고 푸는 거야. 그런데 절대값 안에 이렇게 문자로 주는 경우, 이 경우는 너희가 아리까리하게 드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미지수야. 얘 자체가 미지수야. 그럼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그 아리까리하면 두 가지 경우를 다 풀어내는 게 옳은 방법이야. 그래서 요런 부등식을 푸세요. 그러면 첫 번째, x가 0보다 크다일 때로 범위를 먼저 설정을 하고, x가 0보다 크다면 얘는 절대값 벗고 나올 때 누구로? x로 놓고 이 부등식 그대로 이제 풀어내면 되고, x가 0보다 작다일 때라고 설정했을 때는 절대값 밖으로 꺼내올 때 너희가 마이너스를 달아놓고 부등식 풀어주라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해, 걔네들 둘이의 어떤 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경우니까 걔네들 모두가 둘 다 공통으로 속하는 부분, 그 부분이 문제의 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범위 설정에서 플러스 x로 나오는 경우, 마이너스 x로 나오는 경우를 풀었는데 선생님이 말한 대로 범위를 설정해 봤어. 범위 설정하고 풀었는데 선생님이 둘 다 겹쳐지는 애로 하라고 했는데 겹쳐지는 애가 없어. 이렇게 떼어져 나오지. 이런 경우는 x가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a고 플러스 a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누구로 연결해 줘야 돼? 또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를 쓸 때 주의해서 써줘야 되는 거 보고 신경 써줘야 돼요. 자, 그 다음 부등식의 해와 수직선 봅시다.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경우, 자, 여기에서 주의할 건 어디를 보냐면, 자, 요 위에 거하고 요 밑에 거를 비교해 볼 거야. 무슨 차이야? 요 안에 색이 칠해져 있는가 안 칠해져 있는가의 차이야. 그쵸? 그렇다면 수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 봐봐. 색이 칠해진 애는 등호까지 표현이 돼 있지. 자, 무슨 말이야? x가 a보다 크다 그러면 a에 동그라미 치고 a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a는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색을 안 칠한 거야. 근데 x가 a랑 같거나 a보다 크다야. 그러니까 같대. 그러면 얘도 너도 내 거야 침대 뱉어가지고 색칠하는 거지. 그래서 이상 이하 등호가 있는 애는 그 안에 해당하는 수까지 색을 칠해줘야 한다는 거, 그거 하나만 주의하면 돼. 자, 그 밑에 활용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자, 활용에 대한 설명은 항상 일관적이죠. 먼저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영혼 없이 글씨만 읽으란 얘기 아니지.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하고 구하고자 하는 걸 미지수 x로 놓으세요. 근데 이 말은 맞는 말도 되고 틀린 말도 돼. 내가 구하려고 하는 애를 미지수 x로 놓으려고 한다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그게 아니라 다른 애를 x로 놓고 풀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은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놓고 푸는 게 맞지. 그 다음 식 세우고 풀고 나서 항상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요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구해놓은 걸 그냥 생각 없이 답으로 쓰지 말고 그 구해놓은 x 수치를 문제 상황에 맞춰서 생각해봐. 진짜로 맞구나. 뭐 사람 수를 구해야 되는데 2.5명 이렇게 나와버렸어. 반틈 자를 거야 사람을? 그럼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사람 수가
사람 수를 묻는 거였어. x가 2.5명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2.5명이라고 하지 말고 2.5명보다 큰 사람 수 몇 명, 3명 이런 식으로 문제의 뜻에 맞게 쓰라는 거지. 자, 활용에 관한 예시 문제. 늘 단골들이 나오죠. 자, 수에 관한 문제 봅시다. 연속하는 세 정수. 연속하는 세 정수는 각각 크기 차이가 1씩 나잖아. 근데 여기는 가운데를 x로 놓고 풀면 그거보다 하나 작으니까 x-1, 뒤에 거는 하나 더 크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풀거나, 아니면 제일 작은 애를 x라고 놓는다면 그 다음에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는 x 플러스 2. 문제 상황에 따라서 가장 큰 애를 x로 놔야 된다면 그 앞에는 x-1로 놓고 풀면 되고, 그 앞에는 x-2로 놓고 풀면 되겠지? 그 다음 연속하는 세 홀수나 짝수. 홀수 짝수는 2, 4, 6, 8에 10. 크기 차이가 2씩 나죠. 홀수도 마찬가지야. 1, 3, 5, 7, 9 이렇게 앞에서 뒤로 갈수록 2 차이 나잖아. 그래서 가운데를 x로 놓을 거면 앞에 수는 x-2, 뒤에 수는 x 플러스 2로 놓고, 제일 앞에 수를 x로 놓고 싶다면 그 다음 수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놓고 풀면 돼. 자, 그 옆에 페이지 또 봅시다. 100점 노트.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물건의 개수, 사람 수, 나이 등이면 구한 해 중에서 뭐를, 자연수만을 답으로 하세요. 선생님이 아까 너무 끔찍한 예를 들었지. 사람 2.5명. 절반 자를 거 아니라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의미 파악해서 자연수로 정리를 해서 써야 맞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꼭 자연수로 써야 되는 건지 확인하고 답을 작성하기. 자, 그 다음에 개수의 합이 일정한 경우.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귤과 사과를 합쳐서 10개 샀다 이런 문제를 줘. 그러면 귤의 개수를 물어봐. 뭐 얘네들 둘이 사서 총 내가 12,000원을 냈다. 귤은 하나에 뭐 500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줄 건데, 이때 귤의 개수 있죠. 귤의 개수를 물어보면 너희가 미지수 귤 개수를 x 이렇게 놓을 거거든. 근데 사과를 씩씩하게, 그러면 얘는 y개 이렇게 놓는 사람이 있어.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선생님이 늘 말하잖아. 미지수를 많이 두면 너희가 불편하고 어려워진다고. 미지수가 2개면 최소한 그 문제 안에서 식을 2개 정도 빼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으면 너희가 기본적으로 할 건 되도록 문자를 많이 만들지 않을 것, 미지수를. 그러면 사과가 둘이 합쳐서 10개니까 사과 개수는 10에서 귤 개수 뺀 거 10-x개 이렇게 놓고 풀면 문자 개수가 하나다 보니 식 구하기가 훨씬 쉬워져. 자, 그 다음 원가, 정가에 대한 문제. 자, 원가라는 건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드는 가격이야. 선생님이 또 잠깐 열이 받는데, 원가, 정가에 관한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데, 원가가 뭐야? 이 말 했는데도 어버버 하는 사람이 있어. 제발 기본적인 용어, 그냥 말뜻,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좀 새겨두고 선생님이 항상 물어볼 거 아니야. 물어보았을 때 그래도 정갈하게 배운 사람이니까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용어 정리는 머릿속에 하는 게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야.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선생님은 전반적으로 80%는 태도 문제라고 봐. 자, 원가가 x고 원가의 A%만큼을 이익으로 붙인 걸 정가라고 할 거야. 정가라는 건 우리가 물건의 판매 가격, 내가 이걸 얼마에 팔겠어 하고 찍어놓은 그 가격이거든. 그러면 생각해봐. 원가 주고 원가에 몇 프로 이익을 붙여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가 그대로 내는 건 원가의 100%를 내는 거잖아. 그치?
근데 원가에 20% 이익을 붙인 이게 이익 부분이야. 그러면 원가 대비 생각했을 때 나는 원가에 몇 퍼센트를 내는 거야? 원가에 100%만 내고 살 수 있다면 그 장사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원가 100% 내고 추가로 원가에 20%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되니까 내가 내는 가격은 원가의 총 120%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합쳐서 생각해 보자. 그 다음 두 번째, 정가가 X1이었는데 장사가 안 돼. 그래서 물건을 A% 할인했어. 그러면 봐봐. 원래 내야 되는 정가가 있는데 그 정가를 다 내면 100% 주고 산 거란 말이야. 그런데 정가의 30%를 할인하겠대. 자, 그렇다면 나는 정가를 100% 주고 산 게 아니죠. 정가의 몇 퍼센트를 주고 산 거야? 70%를 주고 산 거겠지? 100% 중에 30% 할인해서 팔았으면. 자, 그 다음 이익 봐보자. 이익 부분 구하세요. 그러면 판매 가격에서 누구를 빼주면 돼? 원가 빼주면 돼요. 자, 그리고 물건 가격 구하는 거, 씩 세울 때 한 개 가격의 개수를 곱하는 거, 거스름 또는 내가 낸 돈에서 물건 가격 구해서 빼줘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 요거 이제 부등식 활용할 때 보면 많이들 계산 다 잘해놓고 틀리는 애들 있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 그거는 문제의 맥락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지. 유리하다. 돈 문제에서 유리하다는 건 내가 적게 주고 산 거죠.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 만수르여가지고 나는 많이 주고 사는 것도 괜찮아. 쏘쏘야. 이건 아니니까 우리는 유리하다는 건 비용이 덜 든다는 뜻으로 항상 해석하고 풀어야 돼. 자, 그리고 활용의 단골 거속시 문제와 농도 문제 당연히 나오겠죠. 거리 혼자 곱하기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속력 곱하기 시간. 그리고 거속시 문제에서 속력, 시간, 거리는 항상 3인방이니까 셋 다 각자의 공시간에 등장을 해야 돼. 거리만 곱하기고 나머지는 나누기야. 그런데 거리가 둘 다 분자로 올라갈 거야. 그러면 속력, 그러면 분자로 일단 거리 올리고 안 쓰네. 시간 밑으로 넣어주면 되겠지? 시간도 거리를 분자로 올려주고 안 썼던 애 속력 넣어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 또 활용 문제에서 주의해야 될 건 문제를 읽는 와중에 영혼 없이 읽지 말라고 한 거 있지. 분속이라는 말이 나오면 1분당 속력이야. 분속은 보통 단위가 미터로 나올 거거든. 그런데 전체 거리를 너희한테 킬로미터로 줬다? 그러면 읽는 와중에 얼른 정신 바짝 차리고 걔도 미터로 통일시켜줘야 될 거. 시속이면 보통 킬로미터를 쓸 거야. 미터로 준애를 그대로 놓고 계산하면 틀리겠지? 요런 것들. 디테일이야.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떤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지 생각해봐. 학년이 올라가면 배움의 수준도 올라갈 거고 더 예민한 것들에 대해서 다룰 줄 알아야겠잖아. 발달 과정에 맞는 배움의 과정이니까 항상 긴장 놓치지 말고 문제 읽을 때 주의하시고. 자, 시간을 분으로 고치는 거 혹은 시속인데 분으로 주었다면 얘를 시간으로 고쳐야 돼. 시간으로 고치는 방법 굉장히 간단했지. 분모에 60 넣어주고 그 분을 올려주면 돼. 60분의 1시간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자, 그 다음 농도 관한 문제. 농도 문제가 나오면 100문제 중에 98문제는 농도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누구 공식으로 풀 거다. 소금량 공식으로 풀 거다. 그런데 너무 웃기게도 문제에서는 소금의 양을 구하십시오 라는 친절한 코멘트는 절대 없을 거다 늘 얘기하지. 자, 농도 공식은 보아. 농도는 우리가 퍼센트로 얘기할 거니까 곱하기 100, 어떤 비율에 곱하기 100을 할 거야. 농도 자체라는 게 소금이 얼마만큼 들어있니 진하기의 문제지. 그래서 전체 소금물 얼마 중에 소금이 얼마 들었니 그거에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 100분율로 표현할 거고,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만약에 5%라면 100분의 5 곱하기 소금물이 300이라면 곱하기 300. 이렇게 해서 풀 거야. 그리고 늘 강조하는데 절대로 농도 공식만으로 풀 수 없으니까 소금량 공식 기억해야 되고, 구하라는 말 없어도 항상 소금의 양이 세트로 나와야 된다는 거. 거속시에서 3인방이 거속시가 공식에 다 등장하는 것처럼 농도 문제 풀 때도 농도, 소금량, 소금물의 양을 수가 됐던 문자가 됐던 식이 됐던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셋 중에 어느 하나 표시하지 않고 문제 풀리지 않아. 그리고 여기 소금물에 물을 더 넣거나 물을 증발시켜. 그때 소금은 증발되지 않아. 소금량은 그대로 변하지 않다는 거 주의하고, 도형에 대한 문제. 자, 도형 넓이 공식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기억해야 될 것들 많죠. 마름모 공식도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 얘도 추가해서 하나 써놓읍시다. 자, 방금 했던 1차 부등식 개념 한번 쑥 훑었으니까 이제 선생님하고 복습 시험 한번 볼 거야. 수고했고 시험 잘 보게 공부해 오세요.